이거 진짜 누가 이거 개발하신 분 이거 좀 나와보세요. 이거 개발하신 분 진짜 내가 뽀뽀 한번 해주고 싶어 진짜. 그냥 이게 없으면 그 카메라는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병신. 간혹 이제 잘난 척하면서 이제 제 주변에서도 한 손으로 찍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도 있었죠. 이렇게 찍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원빈인 줄 알아요. 내 몸이 불편하면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상 찍을 때 그냥 이렇게 대충 찍으시는 분들 계세요. 조합해버리고, 그러니까 겉모습은 되게 찐따 같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영상물이 잘 나오면 개섹시하다니까. 저 사람 진짜 약간 키스 갈겨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뷰계의 요정 리퍼입니다. 오늘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이 이제 영상을 만든 그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줄 거라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걸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삼성 유저분들 기죽지 마세요. 우리도 애플처럼 다 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시리즈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찾아뵐 예정인데, 우리 삼성 유저들이 애플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거, 그걸 제가 지금부터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 챕터, 폴더블 카메라 설정하기. 사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설정은 꼭 폴더블이 아니어도 모든 삼성 스마트폰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뭐 일부, 정말 극히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삼성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모든 것들에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정말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 모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프로 모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 모드가 있고 프로 동영상 모드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프로 모드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프로 모드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진 퀄리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상대적으로 더 비슷하게 촬영을 할 수도 있고요. 일반 모드에서는 잡아내지 못하는 디테일들을 더욱더 세밀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사실 프로 모드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죠. 그리고 우선 사진 모드부터, 프로 사진 모드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을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꼭 폴더블이 아니어도 삼성 스마트폰이면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펼치도록 하겠고요. 카메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프로 모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일단 뭐 지금 이 화면 기준으로 왼쪽에 보시면 뭐 WB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고, 포커스도 있고, EV라는 것도 있고, 스피드, ISO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이거를 전부 다 세밀하게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뭐 꼭 그럴 필요까진 없으니까 ISO만 유일하게 좀 조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ISO가 뭐냐면 이 카메라에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가 있는데, 이 이미지 센서가 얼마나 빛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바로 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언제 쓰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어두운 실내나 또는 밤에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게 되면은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을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밝게 찍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ISO가 도와줘서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 카메라 제조사뿐만 아니라 요즘에 스마트폰 제조사도 이 ISO를 통해서 얼만큼 이미지를 깨끗하게 처리해내느냐, 바로 이것이 모든 회사들이 지금 주력으로 앞다퉈서 만들어내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ISO를 가장 낮게 설정할수록 화질이 그나마 제일 많이 보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대낮에는요, ISO를 가장 낮게 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왜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화질 저가 있을 게 없어요. 왜냐면 빛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여도 지금 차고 넘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옆에 보시면은 제가 밝은 부분을 갖다 대면은 스피드라고 적힌 부분의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SO만 수동으로 조절을 하고 나머지 오토로 놓으면 정말 최상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개념은
동영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은 이제 사진과 동영상 이 모든 것에서 동일이 되기 때문에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프로 동영상 모드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저도 프로 동영상 모드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화질은 4K에서 60프레임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이제 4K가 아니면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화질 저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4K가 아니면은 FHD는 마치 HD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쓰기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쓰기 힘든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은 단순히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걸 떠나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거나 어떤 좀 좋은 카메라들을 쓰다가 요거를 이제 인서트로 넣고 싶을 때 그럴 때 4K로 써야지 좀 약간 볼만하거든요. 근데 FHD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K 60프레임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두 가지 선택권이 여러분들한테 놓여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화면 비율이에요. 기본적인 거는 16대 9 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영상이나 모니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21대 9 비율에 굉장히 약간 환장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브이로그를 좀 찍고 싶어, 또는 어떤 일반적인 영상을 좀 찍고 싶어, 또는 내가 어떤 영화나 어떤 약간 B롤, 약간 시네마틱을 좀 찍고 싶어, 이런 경우에 따라서도 뭐 21대 9를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16대 9를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설정한 21대 9입니다. 제가 21대 9를 설정한 이유는 가장 시네마틱하게 보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치트키예요. 근데 꼭 이거를 매 순간 써야지 좋은 건 아닙니다. 16대 9가 어쩔 때는 더 좋을 때도 있고요. 21대 9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찍고자 하는 영상의 컨셉에 따라서 맞춰서 찍으시면 되는데, 나는 좀 약간 시네마틱하고 좀 영화적인 걸 원한다. 그러면은 21대 9. 그다음에 나는 좀 약간 일상적이고 조금 밝은 느낌의 조금 어떤 좀 우리가 느끼기에 좀 친숙한 영상을 찍고 싶다. 그러면은 16대 9 비율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르에 맞춰서 화면 비율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화면 비가 1대1도 있고 16대 9도 있고 6대 5도 있어요. 근데 뭐 진짜 다 필요 없고 진짜 저는 16대 9랑 21대 9에서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되게 놀라운 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다음은 워치와 카메라 연동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기능인데, 자, 이제 저희가 앞에서 이제 설정들을 막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거를 사실 저도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 워치를 안 샀으면 내가 이 컨텐츠를 못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치 4나 워치 5 구매하신 분들한테 아마 굉장히 큰 이득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래 애플에서 되게 유명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안 쓰는 기능이긴 하지만, 뭐냐면은 이제 카메라를 워치와 연동을 해서 워치에 화면을 띄워서 계속 보는 거죠. 이 기능을 이제 아마 촬영하시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화면을 따로 봐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핸드폰이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낮게 찍거나 아니면 너무 높게 찍었을 때 제가 이 화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광고나 어떤 좀 비용을 지불받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페이를 받고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좀 고가의 모니터들을 좀 이렇게 여러 개를 렌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주분들도 보시게 하고 저도 보고, 그다음에 제 그 카메라 서브 하시는 분들도 보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끔 제가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상업이나 어떤 프로 라인에서는 좀 모니터가 하나 더 있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은 이제 뭐 더 좋은 화질로 좀 더 보고 싶은 그런 욕심때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제일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모든 각도를 내가 다 보겠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모니터를 사수해내겠다, 약간 이런 게 기본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우선 이 기능을 연동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간단하고요. 우선 모바일에 카메라를 켜놓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를 켜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워치를 들어가서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한번 쓸어 올리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뜹니다. 여기서 카메라를 누르면 바로 연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이 보여요. 보이시죠? 지금 제가 카메라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프로 동영상 모드에서도 가능한 그런 상황,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모든 카메라 모드에서 다 지원을 해요. 프로 사진에서도 지원을 하고 프로 동영상 모드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연동도 모두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제 이게 배터리를 거의 마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워치 배터리도 마셔버리고 이제 스마트폰 배터리도 마셔버려요. 이게 스마트폰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무선으로 영상을 송수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효율이 많이 필요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사실 이런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런 고성능 카메라조차도 이런 무선 송수신을 써버리면 정말 좀 배터리가 진짜 막 우왕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이 갤럭시 폴드의 카메라 프로 모드를 사용하는 법, 요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폴드 4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지만 모든 폴드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폴드 언박싱 때 제가 이제 이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었던 단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카메라 기능들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절대 컨텐츠에서 그냥 막 보여주고 넘어가는 게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이 넘어가는 건데요. 이제 거기서 나왔던 부분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 갑자기 공사를 해버려? 이제 폴드를 이렇게 반으로 접는 거야. 반으로 접어서 이제 이렇게 들고 촬영하는 기능이었죠. 이게 이제 되게 간단하지만 되게 좋은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이건 그냥 거두절미하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프로 동영상 모드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으로 살짝 접어요. 자, 그럼 이렇게 2등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요 세 번째 버튼, 요 버튼을 눌러요. 끝입니다. 혁신적이죠. 제가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530만 원짜리 카메라도 요 기능이 없으면 쓰레기로 판정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게 굉장히 큰 어떤 영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또는 사진을 찍는 사람들, 카메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능은 그냥 이게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돼. 그냥 이게 없으면 그 카메라는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병신. 자, 이 제품은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이 제품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 지금 일어섰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일어섰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 눈높이보다 낮은 위치에서 찍는 걸 로우 앵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우 앵글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일반 바형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바형 스마트폰이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밑으로 내리면 화면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얘는 밑으로 내렸을 때도 문제 없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하는 그 경우가 되겠는데 반대로 요거는 이렇게 뒤집어서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이거를 위로 또 올렸을 때 요런 식으로 요 부감 촬영을 할 때도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이거 진짜 이거 개발하신 분 이거 좀 나와보세요. 이거 개발하신 분 진짜 내가 뽀뽀 한번 해주고 싶어요. 진짜 또 이렇게 만날 일이 있다면은 한번 뽀뽀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이거 너무 사랑스러운 기능이에요. 이건 진짜. 자, 그러면 이 프로 모드를 사용하고 요런 상태로 만들었을 때 카메라를 파지하는 방법, 스마트폰을 파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간혹 이제 잘난 척하면서 이제 제 주변에서도 한 손으로 찍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도 있었죠. 이렇게 찍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원빈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접었을 때도 그냥 이렇게 들고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접해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자,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꼭 반드시 두 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잘난 척한다고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약간 게임기를 잡듯이 잡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요 앞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손가락이 올라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카메라를 잡듯이 또는 노트북을 이렇게 들어 올리듯이 잡으시면 됩니다. 싹 이렇게 들어 올리듯이. 그다음에 모든 상황에서는 반드시 두 손이어야 된다라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불편하면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상 찍을 때 그냥 이렇게 대충 찍으시는 분들 계세요. 접해버리고 내 몸이 불편하더라도 만약에 로우 앵글을 찍어야 된다. 그럼 몸 자체를 숙이는 거야. 또는 약간 하이 앵글을 해야 된다. 그럼 내 몸을 같이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겉모습은 되게 찐따 같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영상물이 잘 나오면 개섹시하다니까. 저 사람 진짜 약간 키스 갈겨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단 이제 이렇게 잡으실 때 이 검지가 주책맞게 카메라를 가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 파지법들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아이 레벨을 찍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눈높이에서 맞춰서 찍고 싶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럴 때는 약간 요 폴드는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스마트폰은 동일하지만 반드시 두 손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세 손가락이 메인입니다. 요 세 손가락 요거 지금 꼬부장거리는 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파지를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웬만하면 팔꿈치는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런 식으로 싹. 되게 안에 손떨방이 좋지만 요 손떨방이 좋은 것과 흔들림이 적으면 적을수록 마치 짐벌로 찍은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폴드4의 경우에는 모든 액션과 모든 씬들을 찍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시네마틱을 찍었으니까 감상하고 오시죠. 플립에서 쓰는 방법. 근데 요거는 플립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럴 이유는 뭐냐면 플립 같은 경우에는 펼쳤을 때 노트 시리즈 또는 노트가 아니라 S22 울트라 같은 경우에 노트 시리즈를 계승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화면이 굉장히 큰데 거의 비율이 유사합니다. 조금 얄쌍하고 더 길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 바형 핸드폰이랑 굉장히 유사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로 된 상태로 접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접을 수가 있는데 플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잡고 약간 캠코더처럼 쓰시는데 요거 아주 별로입니다. 예, 요거 아주 극단적으로 별로다. 저는 사실 제가 플립을 안 산 이유가 그게 가장 강해요. 예, 사실 저는 약간 요런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안정적인 파지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 아주 꼴사납습니다. 정말. 예, 일단 바형 핸드폰이랑 같다는 점. 그래서 바형 핸드폰처럼 요렇게 잡으셔야 돼요. 동일합니다. 바형 핸드폰이랑 정말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약간 되게 쪼잔해 보일 수도 있고 좀 약간 찐따 같을 수 있는데 제 실제로 이렇게 딱 팔꿈치를 딱 갈비뼈에 딱 붙이고 카메라를 딱 요런 식으로 파지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요렇게 잡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요렇게. 자, 요거 안 됩니다. 요렇게 앙증맞게 잡는 거 안 돼요. 요렇게 잡아야 됩니다. 요 옆에가 뚫리게끔. 왜 그러냐?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막아버리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요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진짜 말이 안 되겠죠? 그럼 진짜 예를 들어서 내가 공모전을 내야 돼. 어떤 그 영상 과제를 학교에 제출해야 돼. 근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출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바로 교수님한테 F를 딱 그냥 결제받는 그런 대단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다음에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립과 폴드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캠코더처럼 이렇게 꺾이니까 이렇게 잡잖아. 이렇게 잡았을 때 뭐 가로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로우 앵글을 잡았을 때 이렇게 본다던가 요거 사실 안 됩니다. 근데 얘도 뭐 그런 문제가 있겠죠. 왜냐면 얘는 이제 요렇게만 볼 수 있으니까 반대로 옆으로 봤을 때는 안 되는 뭐 이런 아쉬운 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난 좀 영상이 좀 약간 위주고 좀 약간 사진도 좀 많이 찍을 것 같다. 그러시면 저는 폴드를 구매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이거 어쩌다 보니까 폴드의 연장선이 돼버렸는데 그렇다는 점.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폴드와 플립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연말쯤에 이제 그 온라인 클래스를 런칭할 예정인데 정말 그거 기획하느라 죽을 것 같아요. 대학원 준비도 하느라도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강좌를 오픈하게 되는 그 이유가 정말 결정적인 게 뭐냐면 네, 뭐 진짜 한 2년, 3년 전만 해도 진짜 사실 뭐 핸드폰 사는 것보다 DSLR이나 미러리스 사가지고 영상 찍거나 사진 찍는 게 사실은 정말 압도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보통 2, 3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뭐 의류 브랜드 또는 뭐 주얼리 브랜드, 그다음에 그러니까 개인이 하시는 거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약간 무리를 해서 또는 저 같은 사람을 고용해서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는 일이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정말 스마트폰 그 화질이 너무 좋아졌고 스마트폰으로도 너무 많은 걸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공모전을 좀 나가본 적이 있어요. 핸드폰으로만. 사람들이 나한테 미쳤다 그랬지. 남들 다 막 시네마 카메라 쓰고 막 이러는데 너 왜 미쳐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찍냐. 제가 그 사람들 다 제끼고 상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어떤 스마트폰은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미러리스나 지금 저를 찍고 있는 5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이길 수는 없지만 이것들하고 견주어 봤을 때 이제 스토리로만 대결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올라왔다 라고 볼 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서 살아남는 방법 또는 약간 좋은 어떤 그런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그런 것들을 또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고 정말 다방면으로 봤을 때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가 훨씬 더 좋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이번에 미국 연수를 갔다 왔을 때 제가 이제 촬영했던 카메라가 거진 90만 원대의 카메라인데 얘가 더 좋아요. 그 정도로 이제는 한 100만 원 초반대의 카메라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가 힘든 오히려 스마트폰이 더 좋은 그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튼 그래서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스펙적으로 봤을 때 사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저같이 이제 많이 찍는 분들한테는 폴드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사실 상대적으로 플립보다 카메라의 스펙이 좋기 때문에 왜냐면 그러니까 S22의 그 유전자를 그대로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카메라 양도 좀 많고 얘는 3개인데 플립은 2개잖아. 만약에 나는 좀 약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시작해보고 싶고 공모전도 나가보고 싶고 어떤 영상과 사진에 대한 어떤 욕심이 좀 있다. 그러면 폴드가 낫지 않나. 이제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무시할 수가 없는 시장이 다가와 버렸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다큐멘터리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평은 결론적으로는 폴드 시리즈가 플립보다 영상과 사진에 있어서 굉장히 월등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런 어떤 설정과 어떤 활용법 이런 것들을 아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카메라 별도로 안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떻게 영상 굉장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포였습니다. 안녕.